미국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는 상당히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하지만 극심한 날씨라도 현지 주민들은 DRV PNK 스타디움으로 몰려갈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케타민이나 황홀함을 뛰어넘는 흥분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약물의 이름은 리오넬 메시. 그리고 오늘은 티켓을 소유한 행운아들이 오를랑도 시티와의 더비 경기를 관람하러 스타디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티켓 가격이 여러 번 인상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가 그들을 황홀함의 정점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미국인들은 축구를 싫어할까요? 경기가 지루하고 목표가 없어서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메시가 경기 초반에 득점할 거예요. 7분에 메시는 훌륭하게 가슴으로 공을 조작한 후 왼발 슈팅으로 골키퍼 페드로 갈레세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72분에는 그가 홈팀의 빠른 카운터 공격을 이끌어요. 메시는 다른 아르헨티나 공격수로부터 공을 받아서 몇 걸음을 걸어가면서 두 명이 상대 선수를 뒤로하고 테일러에게 전달했어요. 그 공은 그 후에 16번 윙어에게 도달했고 거기서 공격수 요제프 마르티네스가 페널티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는 솜씨 있는 가슴 터치로 오른발 슈팅을 준비하고 갈레세를 제압했어요. 이로써 메시는 두 번째 연속 골을 기록하며 인터 마이애미가 리그컵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데뷔 경기에 출전한 메시는 후반 54분에 들어가고 추가 시간 4분에 탁월한 골을 넣어 크루스 아수르를 2에서 1로 이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메시는 2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제공하여 인터 마이애미의 4에서 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 세 경기 모두 메시는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었고 웨인 루니는 여기서의 경기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도는 이곳의 수비수들이 유럽 스타들에게 준비돼 있어서 그들이 몇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이들이 몇 년 동안 벌 수 있는 돈과 같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루니가 옳았어요. 57분에 메시가 공을 받고 카운터 공격을 준비하던 중 페레이라가 올랐고 오른손 검지를 내밀어 메시의 가슴을 찌르며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에서 메시를 겨냥하는 많은 충돌 상황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국 팀은 그 마법적인 발을 멈추기 위해 파울을 저지르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팬들은 분명히 메시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약간의 흥분과 놀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옐로 카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메시가 2022년 월드컵판과 상당히 유사하며 특히 네덜란드와의 4강 경기 이후에는 그가 주장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보이면 팀의 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때야 사자 같은 용맹하고 두려움 없는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 부딪히고 팀원들과 충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단 3경기만 하였지만 메시는 주장의 팔찌를 들고 있는 것이 명예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두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메시가 동료들과 어떻게 행동하는지입니다.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권위 있는 리더처럼 행동합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나머지 팀과 비교했을 때 그는 왕처럼 행동하지 않고 동료들과 연결하며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메시는 적극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버트 테일러는 새로운 이주민이 모두와 영어로 소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메시는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팀 전체를 연감시키기 위해 말할 필요가 없더라도요. 내가 그에게 영어로 몇 가지 말을 들었고 동료들에게도 그가 영어를 꽤 잘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오기 전에 이 36세의 슈퍼스타는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만 경기를 했고 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언어를 몰랐어요. 테일러가 메시와 어울리는 방법을 보면 그들의 이해력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994년생 미드필더 로버트 테일러는 매 경기마다 골과 어시스트로 폭발했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테일러는 오르난도 시티의 수비를 아티스틱한 패스로 뚫고 메시에게 두 번째 골을 넣게 했습니다. 테일러는 직접 어시스트하지 않았지만 그 골을 불태웠어요. 테일러가 공격수 마르티네스에게 패스를 전달하고 다시 메시에게 돌려받는 방식은 테일러가 빛나는 공식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 윙어는 꽤 괜찮은 기술과 속도를 갖췄습니다. 특히 좌측에서 강력한 오른발과 위험한 슛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에 테일러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인터 마이애미는 창의력이 부족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처럼 축구 세계의 스루패스의 왕과 함께하게 된 테일러는 갑자기 자신의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3경기를 보면 메시가 상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관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정확한 패스로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을 뚫어나가죠. 그것이 테일러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며 상대팀 골대에 접근하는 데 속도를 활용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테일러는 이적 시장에서 핫 아이템이 될 수 있으며 유럽의 많은 중위 클럽들이 그를 사려고 문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메시가 요세프 마르티네스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베네수엘라 공격수가 그 페널티를 얻어낸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라이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이마르와 같은 슈퍼스타들은 항상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모든 페널티킥을 차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들의 기록을 향상시키는 가장 쉬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암묵적인 규칙이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2월 4일 알 나스르와 알파테흐 경기에서 그렇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심판이 알 나스르에게 페널티킥을 주었고 앤더슨 탈리스카가 공을 들고 11m 지점에서 차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맛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호날두는 16.50m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CR7은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브라질 팀 동료로부터 공을 받아 페널티킥을 실행했습니다. 아마도 호날두는 탈리스카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알나스르 팀의 코칭 스태프의 지시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985년생 포워드의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기는 호날두의 첫 3경기 출전 동안 골을 넣지 못한 것으로 남게 되었지만 우연히도 탈리스카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다른 선수들과 너무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팀의 동료애를 갈라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10번은 기꺼이 공을 마르티네스에게 넘겼습니다. 베네수엘라 포워드가 골을 넣은 지 꽤 오래되었고 마르티네스는 메시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을 넣고 메시를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포옹했습니다. 만약 메시가 마르티네스에게 공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런 기록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팀 동료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일에 관해서 말하면 메시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이 그가 팀 동료에게 페널티를 33번째로 주는 경우입니다. PSG에서는 네이마르와 라모스가 메시의 선물을 받았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많은 동료들이 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특히 이 중 8번은 메시가 해트트릭을 기록할 기회가 있었을 때였으며 이 중에는 네이마르에게 11번,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9번, 사무엘 에투에게 3번, 존 아브라히모비치에게 3번, 그리고 음바페에게 1번이 포함됩니다. 메시가 골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네팔의 골을 찾는 열정적인 선수이지만 개인적인 골을 추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는 팀워크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적으로 동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메시를 사랑하는 누구나 항상 기억할 이야기입니다. 특히 2017년에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네이마르에게 항상 바르셀로나에 머무르도록 말했으며 그에게 골을 넣도록 공을 건네주고 골든볼을 따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메시는 딱 29세이고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제안을 했고,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에서의 발표식 전에 메시는 도움을 시작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했고, 팬들은 겨울철 아래 팀을 들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낙심스러운 경기 단계를 거친 후에 우리는 인터 마이애미가 얼마나 두려워지고 강력해졌는지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아름답게 이기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메시와 이야기하는 소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와 함께 뛰면서 무명의 선수들에서 잠재적인 골든볼 수상자로 변화된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메시와의 차이, 그의 위대함은 그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